맙소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날 울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이제 원한서 아는 열차에 환갑을 넘긴 지금까지도 대중들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 시대의 여자 가왕 김수희 씨. 4살 때 무명 가수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스타의 자식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온 딸 지우 씨. 너무너무 뭐 아픔도 많고 차가워서 제가 그 안에서 뭐라고 밝게 웃으면서 어린 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는 스타이지만 그냥 너무 미웠던 거죠. 왜냐면 나는 엄마한테 미운 자식이구나.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는 도대체 날 뭐 해줬냐고. 열심히 노래해서 유학도 보내줬고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었으면 너를 절대 유학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가 크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벽이 뭐 부딪히기 시작했죠. 지우 씨는 14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학교를 중퇴하고 돌아와 19살에 가수가 됐습니다. 2집 앨범을 준비 중이던 20살에 임신으로 모든 활동을 접고 현재는 새 아들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후회될 것인가를 저는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거를 그걸 모르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이 안에 가슴 안에 있는 그러면 자식은 절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자식.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싶었고 가족한테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도 낳고. 자식이 가장 상전이야. 진짜 자식이 가장 큰 상전인 것 같아. 부모의 아픔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 번 어머니에게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줍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 자라 그 상처가 큰 딸과 그 딸이 주는 상실감이 고통스러운 어머니가 함께 나선 페루 여행. 해발 3,000m 위에서 염전을 만났습니다. 와, 예술이다. 어떻게 이런 데 염전이 있냐? 아유, 애들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나도 네 새끼들 생각나지? 이런 데 오면. 다 그런 거야. 계단식 논처럼 만들어진 염전의 가파른 내리막길. 조심해서 와야 되겠다. 절로 가는 길이 있나 봐. 아, 저 길인가? 조심해서 와. 어머니는 험한 길을 앞서가며 여전히 딸을 걱정합니다. 이때 이 깊은 골짜기에서 힘든 일을 함께 나누는 모녀가 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는 딸을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된 김수희 씨는 부럽기만 합니다. 네가 12월 24일 날 태어났잖아. 최고로 세상에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무명 가수였고 힘든 상황에서 12월 24일 날 진짜 나한테는 큰 선물이잖아, 네가. 나는 얼마나 나한테 꿈이 컸겠니? 나는 엄마의 그런 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럽거든. 자신감도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엄마한테 모든 걸 내가 엄마의 딸로서 태어난 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내가 뭐든지 좀 잘했을 때 그때나 뭐 너 잘했다 그러지 그 후에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대. 어떻게 내가 배 아파한 난 자식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부모는 그냥 내가 다 해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부모는 아무리 상처받아도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게 부모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불공평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얘기도 막 자식한테 다 하고 싶어요. 나는 매일 참고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다 부모 자리를 못 해줬으니까. 뭐든지 잘못된 건 다 상처를 준 부모 탓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어머니. 하지만 지우 씨도 스타 김수희의 딸로 살아온 삶이 간단치 않았기에 억울해집니다. 엄마는 항상 하세요. 저한테도 하세요. 아마 계속 하실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근데 저는 속으로만 얘기해요.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 그게 아니잖아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사이 안 좋아지고 또 엄마도 베개 하나는 잘못하셨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좀 미안하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일요일 낮 김수희 씨가 분주해졌습니다. 집으로 놀러온 지우 씨의 새 아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네? 조용 시끄러워 죽겠어 나. 할머니의 음식을 좋아하는 손자들. 애들이 등치가 크니까 뭐 완전히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얘들아. 네. 똑바로 앉아주세요. 하나, 둘. 동건이 똑바로 앉아. 둘. 빠듯한 공연 일정으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할머니 김수희 씨는 손자들 음식만은 직접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친다. 하지 말라 했지. 얘가 지금 분위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먹을 수 없었던 어머니의 음식을 이제와 아이들 덕분에 맛보고 있는 지우 씨. 어때? 맛있어. 맛있지? 어머니 맛 어때? 하지만 모녀 모두 마음속의 앙금까지 털어내지는 못했습니다. 20살에 임신을 한 딸을 어머니가 어떻게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후회될 것인가를 저는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거를 그걸 모르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특히 제가 저처럼 아픔을 가져본 부모는 그 정답을 미리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창피한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도 만나기 싫고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2, 3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또 뭐 부딪히면 1년씩 연락 안 하고 그때 더 골이 파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4살 때 무명 가수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스타가 되면서 어머니의 부재를 겪기 시작한 지우 씨. 얼굴을 붉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던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에 흔들리는데 자신이 당대 최고의 가수인 어머니의 딸로 부족할 거라는 자격지심도 어릴 때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고통이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중요하지만 아이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면서 엄마는 충분히 노력하면 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스타이지만 그냥 너무 미웠던 거죠. 왜냐면 나는 엄마한테 미운 자식이구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일까요? 멍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김수희의 멍해. 무명 가수였던 31살의 주부를 스타로 만들어준 1983년 히트곡 멍해.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하지만 동시에 나쁜 엄마라는 멍에도 안겨준 노래입니다. 사랑의 상처를 남기네. 이제는 헤어졌는데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다. 멍해의 인기 이후 무혐의로 끝난 대마초 사건과 이혼 등으로 어린 딸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대단히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나는 너무 그냥 이 세상에 가장 못된 엄마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정말 그게 막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부모가 무책임하게 자기 변명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책임하다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 굉장히 제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미국의 고급 학교로 유학을 보낸 딸이 19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도 어머니는 딸의 음반까지 제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는 20살 때 임신으로 가수 활동을 접고 결혼해 버렸습니다. 노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네.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그랬던 지우 씨가 16년 만에 다시 앨범을 내기 위해 어머니의 곡으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지잖아 노래가. 슬픔을 갖지 말아요. 이렇게 노래가 연결됐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갈게. 사랑의 상처를 남기네. 좀 급해. 이제는 헤어졌는데. 20살의 지우 씨는 가수보다 가족의 품이 그리워서 겁없이 엄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 새 아들을 지킬 경제력이 필요해 생계형 가수로 나서려고 합니다. 안 되네. 너무 못한데. 안 되네요. 어머니는 그녀가 결혼을 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은 상태입니다. 제가 혼자의 몸이 아니고 아이들이 또 셋이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오는 돼 있어요. 절대 부모가 다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매번 도와줘서 매번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제가 책임지기에는 자기 스스로 아이들이 3명이에요.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부모가 되어야 될 나이예요. 매일 하루하루 처절하게 매일 눈물 나도록 살으라고 그래요, 저는. 매일매일 눈물 나게 살아야 그 눈물의 가치를 아니까.
어머니의 부재로 겪은 모성결핍의 상처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딸 지우 씨. 딸이 주는 상실감에 여전히 가슴이 미어지는 당대 최고의 가수 김수희 씨. 어머니와 딸로 살아온 36년간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본격적인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옛날 인카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험난한 길을 만들어서 다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로 가는 길 위에 선 모녀. 어떤 숙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아마 지우의 가슴속에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일단 재혼을 하셨고 아이도 낳으셨고 저희 동생, 남동생 낳으셨고 방송에선 처음 말씀드리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의 가정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뒤 초등학교 6학년 때 재혼한 어머니와 다시 만난 지우 씨. 1년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남으로써 아직까지도 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지 말고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밑에 보지 말고 와. 아우 어떡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좁게 나 있는 잉카 옛길. 이게 뭐야? 엄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저좀 찍어줄래요? 웬일이야 진짜. 엄마 어떻게 가 그거를. 가지마 가지마. 좀만 있다가. 나 어떻게 가져.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자 어머니가 밉다던 지우 씨도 엄마부터 찾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사람은 그녀 역시 어머니인가 봅니다. 너무 놀라서 갑자기 그래. 너무 높은데 보니까 안전장치나 뭐 이렇게 잡는 게 없으니까 자꾸 시선이 가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야. 인생도 그래. 인생이 보호장치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왜 실패하겠니? 보호장치 없으니까 가다가 수많은 난관을 부딪히는 거야. 어머니 김수희 씨도 딸에게 모성결핍의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침 많은 연예계에서 죄 없는 의혹을 겪고 이혼과 재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망대. 아샤. 그런데 갑자기 위험한 길로 가보겠다는 지우 씨. 가지마. 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옛날 같으면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어. 울고 불고 난리 났을까. 절대 안 간다고. 엄마 때리고 엄마 밉다고 울고 불고 난리 났을 텐데 이제 그런 나이가 지났다는 게 참. 딸이 4살 때 스타가 된 뒤 바빠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이혼으로 8살짜리 딸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기억 속에 딸은 아직도 어린아이로만 남아있는데 그 딸은 어느새 새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도 이제 새아이의 엄마니까 좀 엄마 품 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딸이 아니라 항상 아기 같은 그냥 그런 딸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왔어요. 이제 지우 씨는 어머니의 미운 자식일 거란 자격지심을 털어내고 30대 중반의 친구 같은 딸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더위를 핑계 삼아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우 씨. 힘든 트레킹이다 보니 모녀는 서로에게 의지해가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
김수희 씨 모녀는 잉카 옛길에 있는 오래된 식당을 찾았습니다. 부엌에 있는 할머니를 보고 선뜻 다가가는 지우 씨. 와, 불 봐. 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다. 맛있겠다 진짜. 하나씩? comer ahorita de quinoa. 아, 감자. 아, 스프. 할머니가 키워주셨으니까 이런 손으로 이렇게 막 그릇 보셨죠 아까 전에 그릇 딱 쓰고 막 이런 게 그런 손맛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가 해주신 어느 나라든. 지우 씨 못지않게 어머니 김수희 씨도 할머니의 음식을 반가워합니다. 브라보. Sí. Ahorita van a almorzar. Sí, va a salir ahorita la sopa.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Ah, yo tengo 76. 갑자기 이게 넉넉하신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Y mani 가슴이 machami. 뭉클해졌어. 어머니 생각이 나서. 40대에 홀로 된 뒤 삭바느질로 딸을 공부시킨 어머니는 딸이 스타가 된 뒤에는 바쁜 딸을 대신해 외손녀에게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거 보니까 안심이 돼. 희한하게 탈이 안 나. 매콤하다. 손 닦았음. 페루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진 지우 씨. 엄마 같았던 외할머니가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진짜 허전함이 꽤나 컸나 봅니다. 새삼 외할머니를 엄마 삼아 자랐던 외로웠던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의 아픔도 떠오르는 지우 씨. 엄마가 옆에 없었던 그런 원망들이 나중에 내가 아기 낳고 나니까 생기더라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걸 다 이해하다가 왜 엄마는 한 번 날 쓰다듬어 주지 않았지? 그렇게 아들이 좋아하고 엄마 다 털어버리고 가고 싶어서 따라온 거야. 힘들고 원래 그러면 친정 엄마한테 쫓아가야 되는데 나는 막 엄마 너무 불편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엄마는 왜 차가웠을까? 이렇게 그냥 웃고 지내면 좋지만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엄마가 더 할머니 됐을 때 그땐 더 얘기 못 하잖아. 가자. 뭐 갈 길이 아직 많으니까. 대답을 피하는 어머니. 치열한 쇼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어머니에게 스킨십 같은 것은 소소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김수희 씨는 딸과의 이번 트레킹을 스스로 선택한 어머니입니다. 60이 넘은 그녀에게는 힘에 부칠 수 있는 여정,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주 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산에서 뛰어다니는 것 같은. 온 몸이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온 데가 아파서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어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도보 여행을 해본 지우 씨. 하지만 진척 없었던 어머니와의 대화가 불만입니다. 엄마가 미워요 미워요 하면서도 엄마의 관심이 배고팠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랑 엄마가 이렇게 좀 더 보다듬어주는 진짜 친정 엄마라는 개념이 저는 그리웠던 거거든요. 어머니가 왜 대답을 피했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저도 엄마 홀어머니 밑에 자랐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어요. 겉으로 다 드러내는 사랑이 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스킨십도 중요하고 안아주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멍해로 스타덤에 오른 뒤 무혐의로 끝난 대마초 사건으로 일본에 진출했지만
딸이 보고 싶어 빨리 돌아온 김수희 씨. 원망하면서 기억을 지우려 해도 국내 무대로 복귀한 뒤에는 추문에 얽힌 스타에게 등을 돌려버린 대중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 사랑도 팔고 사는 어린 딸에게 대마초 혐의를 가진 가수의 딸이라는 멍해를 씌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아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자 모성의 길이었습니다. 더러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던 내 선물이 힘들고 이혼을 하고 매번 제가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질 때도 저를 지켜내는 힘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찌감치 외출에 나섰습니다. Cuando cuesta? Cuando cuesta? 스페인어도 조금 공부했습니다. Cuando cuesta? Uno? Uno. 페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감자의 고향. 그만큼 농산물이 풍부합니다. 싱싱한 식재료 몇 가지를 사는 어머니. 또 오늘은 특별한 밥상을 차려볼 생각입니다. Hola. Buenos días. Hola. 낯선 외국인이 건네는 인사를 부끄러워하며 아이가 뛰어들어간 집은 마을 식당. Mamá, yeah, mamá, papá. Okay, thank you. Gracias. Oh, delicious. 주방을 좀 쓰자고 부탁했습니다. I cook there. 부엌에 깨끗하게 써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칼이 너무 안 들어. 연예계에서 음식 잘하는 스타로 꼽히는 어머니. 그때 Don't cry. And the good boy. 아이가 제 엄마에게 놀아달라며 떼를 씁니다. Baby, don't cry. 우리 지호 어렸을 때 같아요. 제가 노래하러 가려면 전쟁이었어요. 밖에 나가고. 그래서 앞집에다 제 드레스, 신발, 화장도 그 앞집에서 하고 갔어요. 힘들게 딸을 떼어놓고 나간 그때부터 딸과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가서 왔던 멸치하고 그 야채가 싱싱하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딸을 위해 차린 밥상. 응, 얼른 먹어. 이렇게 먹고 오늘 또 걸어야 되니까 빨리 먹어. 이거 엄마가 다 한 거야? 한 거야, 아빠 금방 사. 진짜지? 엄마가 뭐 거짓말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일단. 맛있어? 빵에다 넣어서 먹어봐. 엄마의 손길도 건네보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입이 다 닫구나. 먹어보라고. 이런 거 그냥 생 걸로 먹으면 식어서. 형이야 뭐야? 강낭콩. 그냥 먹어. 커버린 딸은 어린애 취급보다 어머니의 솔직한 해명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로 가는 트레킹 둘째 날. 아우 너무 아파. 어제 쌓인 피곤이 가시지 않은 탓에 걷는 게 쉽지 않은 어머니. 아 어제
너무 많이 걸었더니 허벅지가 너무 아픈 것 같아. 올라가는 건 너무 아프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달리기 선수를 하며 미운 자식이라는 상처를 달랬던 지우시다 보니 어머니는 더욱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기찻길이야? 종아리가 정말 터질 것 같아. 허벅지 너무 아프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여행길을 오자고 그래가지고 또 여행은 물론 나도 좋지만 힘들다고 그럼 그만둘래? 뭐든지? 내가 너무 고생시키려고 데려왔겠니? 엄마 어렸을 때부터 나를 고생시켰어. 내가 뭘 그렇게 고생을 시켰니? 그런데 지우 씨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짜증을 부립니다. 내 가슴에도 맺힌 거 많아. 엄마 일본 갔다가 와서 결혼했을 때 나 엄마란 존재도 모르고 제일 자아감 생긴 초등학교 때 나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한테 기억나? 존댓말 했던 거 어색해서? 다 그래서 자식은 자식인 거야. 자기 얘기만, 엄마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고 지 얘기만 들어줘야 되고. 또다시 지우 씨의 말을 끊어버리는 어머니. 그냥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귀 기울여서 진심으로 저의 아픔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팠던 거. 어찌됐든 저도 새아이 엄마기 때문에 움츠리고만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재혼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유학을 갔던 상처를 몰라주는 어머니가 야속합니다. 참 자식이 뭔지. 어머니 역시 자신의 사랑을 몰라준 채 의심만 하는 딸이 기가 막힙니다. 딸에게 힘들었던 속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말할 수 있어도 자식에게만은 당당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그 마음까지 30대의 딸이 알 리가 없습니다. 저기. 그때 갑자기 달려오는 기차 한 대. 위기 상황이 닥치자 모녀는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기차가 오는데도 그때 때가 없어가지고 그냥 큰일 날 뻔했어. 아침에 딸 괜히 데리고 와서 죽일 뻔했어. 얼마나 놀란지 기차 소리만 들려도 이제 무서워. 비가 내리면서 길도 더 위험해졌습니다. 미끄럽네. 그런데 위험지대를 벗어나자 또다시 어머니에게서 멀어지는 지우 씨. 모성결핍의 상처와 미운 자식이라는 자격지심을 안고 어머니에게 다가오지 않는 딸 지우 씨. 결국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아이들이 더 크고 이 다음에 더 자라서 엄마하고 대화할 때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나도 엄마도 여자로서 내 인생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이혼하면서 네가 아빠한테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내가 너한테 처음 하는 얘기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엄마가 면사포 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러셨어. 네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지금까지. 왜? 너한테 상처 줄까 봐. 그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라도 어떤 보이지 않는 치부니까 그런 걸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거야. 딸이 힘든 만큼 실은 어머니도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내 엄마지만 엄마도 사랑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몰라. 나도 이해했어. 내가 원했던 건 엄마의 작은 뭐 스킨십 이런 거였고 그냥 보통 애들이 갖는 엄마와의 유대관계 어렸을 때 그런 게 나는 생각해보니까 다 비어있어.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여자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싶었고 가족한테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도 낳고 나를 24시간 걱정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엄마가 아빠가 아닌 그 첫사랑을 통해서 배워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어. 딸의 고백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은 어머니. 이건 변명이 아니라 네가 여자로 살아내는 삶을 다시 돌아보면 더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세상에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수없이 많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고 내가 엄마 미워해? 미워하지 않아. 엄마를 어떻게 미워해? 나 준 것만 세상 보게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준범이 준현이 동건이 낳아보니까 알겠더라. 자식도 그만해 자식이라 그러더니 너무 생각이 커지니까 이제는 내 얘기보다 딸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 참 36년 어머니로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길러준 공은 없습니다. 가족 안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말할 만큼 이미 많은 일들을 겪어낸 어머니. 하지만 딸과의 대화는 어머니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저혈당 증세가 왔습니다. 힘든 트레킹에다 심리적 충격까지 받은 상황. 지우 씨도 당황했습니다. 늘 강하게만 보여서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어머니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기력이 다 떨어져 급하게 구해온 손수레에 몸을 의탁해야 하는 당대 최고의 가수. 어머니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우 씨는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의 상태부터 살핍니다. 얼굴이 빨개. 아니 뭐 너무 아파가지고 안 좋아졌는데 밥은? 밥 먹어야 되는데. 국물이라도. 넌 괜찮아? 아유, 난 괜찮아. 자신이 어머니를 아프게 만든 것 같아 후회감이 큰 지우 씨. 주방을 찾았습니다. To go inside and help you to make poultry rice. Yeah, here in 구할 수 있는 것은 찰기가 없는 인디카 쌀뿐. 그것으로라도 일단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엄마 이게 좀 뭔데? 좀 그런 게
저거 속 안 좋으니까 이거 먹어봐.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호사도 누려보내 딸 때문에. 자신을 막다른 구석까지 몰아넣은 딸 자식인데도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어머니. 오히려 말 안 들어서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그럴 때가 그때는 청춘이라 그렇게 했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자식에게 들킨 것 같아 서글퍼집니다. 항상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겠지? 이게 몸에 배었었어요. 엄마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니저분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번에 아플 때 그래도 네가 있어서 엄마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게 가족이고 엄마구나 생각 많이 했어요.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그런 것들이 바로 딸아이한테는 큰 상처가 됐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강한 모습만 보려고 했으니까 그때 스스로 제가 부서졌어요. 부모도 때로 부서져야 자식을 만날 수 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려면은 적어도 내가 여기서 강 건너에서 내가 부서지고 먼저 기다려야 저 강을 건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힘겨웠던 7일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김수희 씨 모녀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마추픽추. 해발 2,300m 절벽 위에 건설된 잉카 제국의 공중도시 마추픽추. 야, 결국 왔네. 딸의 가슴 속에 쌓여있는 미움과 원망을 어머니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올라온 곳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하늘도 아는지 비를 뿌려줍니다. 비 오니까 나한테 기대는지. 우리 딸이 이렇게 커가지고 벌써 새 아들 엄마가 됐으니 이 고사리 같던 손으로 엄마가 울고 싶은 마음을 하늘이 대신 울어주는 것 같다. 이제 그만 울어도 되거든. 나도 잘할게. 어린 아니니까. 그 아들들하고 오면 저 산 중에 어떤 산 할머니 산이라고 얘기해 줄래? 산들이 많은데. 구름이 조금 가려져 있는 산. 응? 저거 사오. 저거 엄마 산 해줘. 알았지? 그때 엄마 데리고 올 거거든. 글쎄. 자꾸 울 거라니까 왜 자꾸 이상한 말해. 아직도 멀었어. 괜히. 어머니를 향해 가졌던 수많은 의무는 다 어디로 가고 걱정이 앞서는 지우 씨. 엄마라서 너무 고마워. 난 우리 딸이라서 너무 고마워. 정말 행복해. 너가 꼭 와보고 싶었거든 여기. 엄마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딸하고 진짜 멋진 버킷리스트를 만든 것 같아. 딸 사랑해. 사랑해 엄마. 다시 안 볼 것처럼 미워해도 결국 어머니와 딸에게 남은 마지막 진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Te quiero aún más, mucho más que ayer. Dime tú qué puedo hacer.